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조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서는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영남 씨 얘기부터 저희가 할 텐데 대법 최종 무죄 판결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영남 씨가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 그림이 사실은 조영남 씨가 100% 그린 게 아니라 이 대작 작가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진정이 접수가 되어서 예.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었던 것이고 실제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이제 조영남 씨가 그 판매한 그림이 지금 21점 그리고 그 상대방이 17명이었고 예. 네. 그림의 값어치가 한 1억 5,3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1심에서는 이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건 사기다. 왜냐하면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작가가 조영남 씨가 아닌데 예. 조영남 씨가 그린 것인 것처럼 이제 구매자들을 속였다. 이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네. 검찰도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기소를 했었던 것이죠. 예. 이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 겪고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 1심과 지금의 이 판결이 이렇게 확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이제 이게 재판해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정답이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유명한 이 화투를 모티브로 한 이 예. 그림이 실제로 조영남 씨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맞았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영남 씨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차이가 될 텐데 네. 실제로 일부 또 뭐 그림에 덧칠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림의 아이디어도 제공했고 예. 그림의 일부 뭐 덧칠도 하고 이렇게 그림의 창작 활동을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예, 예. 미술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보조 작가들을 사용해서 미술 활동을 하는 게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이고 예. 이러한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사기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심 재판부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예. 오늘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결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해서 검찰이 상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판부가 기각했다면서요? 네, 이제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구매자들을 속였다. 구매자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라는 게 사기인데 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작권법에는 보면은 이 작품을 창작한 이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저작권자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이 화투 그림 같은 경우는 조영남 씨가 일부 덧칠을 한 건 맞지만 지금 재판에서 이제 드러난 사정을 보면은 거의 한 90% 가까이는 다른 이 송모 씨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그림의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또 송모 씨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런 송모 씨 대신에 이 그림의 작가를 조영남이라고 표기하는 그 자체가 예.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그 저작권법에는 위반되는 것이다. 예. 라고 법리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예. 검찰 측에서는 이거는 저작권자를 조영남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 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진짜 법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걸 예, 친고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나의 작품을 조영남 씨가 가져가서 조영남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예. 나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작권이 아예 그냥 이제 이전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 송모 씨라는 화가가 그 자기가 그린 이제 그림을 조영남 씨한테 넘기면서 한 점당 뭐 10만 원 상당의 어떤 그런 금액을 받고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저작권법에서 이 그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미 조영남 씨한테 이전이 된 것이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영남 씨가 자기가 한 점당 10만 원씩에 산 거니까 네. 이것을 작가를 조영남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넘어간 것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인데 지금 이제 미술계에서도 이 조영남 씨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미술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 같고 비슷한 판례들, 비슷한 어떤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미술계에서 그 작품을 그릴 때 보조 작가를 쓰는 그런 관행이 있다라는 거야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내가 이 그림을 실제로 덧칠만 했다라는 그러한 점을 구매자들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도 사실 이 재판의 쟁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무까지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조 작가를 쓴 것을 일일이 구매자들한테 다 설명할 그 정도 의무까지 이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어찌 보면은 좀 법원이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네.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이거는 미술계의 관행을 존중한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미술계가 한번 지금 봤잖아요. 이런 예, 예, 사건이 보조 작가를 활용한 그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을 때는 예.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나왔었으니까. 예. 예. 그러한 점을 이제 미술계가 봤기 때문에 미술품이 판매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공동 저자, 그다음에 보조 작가를 쓰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고지 의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술계라는 영역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네. 것이고 저희는 네. 뭐 이제 저는 미술계 조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아까 네. 그런 이번 사례를 통해서 미술계에서도 보조 작가를 통해 이 그림은 탄생했습니다라는 거를 고지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네, 그런 해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실제 이 작품은 이호영 작가가 그렸습니다. 혹은 똑같은 작품을 이호영 작가 밑에 있는 보조 작가도 같이 그렸습니다라고 하면 그 가격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이제 호기심인데 들지는 않을까 해서 과연 이게 미술계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관행이 또 다시 등장할 것인가라는 건 저는 좀 의문이긴 해서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런 점을 바로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조영남 씨가 100%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죠, 네네. 과연 그 뭐 1억 원 넘는 돈을 주고 구매자들이 하겠는가?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이것은 구매자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속여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조영남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을 예.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예.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그 편취행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그래도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예. 일부러 구매자들을 속여서 이 가액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조영남 그 피고인 측의 그 주장을 받아준 것이고요. 예. 저는 뭐 이제 이게 그 처벌의 문제와 예. 그다음에 어떤 민사상의 문제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저작물을 예. 이제 내가 100%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면 그것은 어떤 그 그림의 가격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예. 실제로 조영남 씨 그림은 이제 많이 아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그랬을지도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다 사기로 처벌하고 이런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 결과가 오늘의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죠. 박상학 씨가 이제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들을 폭행하면서 지금 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주시죠. 네, 이 지금 대북 전단이 살포하는 게 지금 우리 안보 위기의 어떤 좀 요인도 되고 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죠.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뭐 이재명 지사도 나서고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북 전단을 우리는 계속 살포하겠다라는 그 단체의 지금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박상학 대표가 이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제가 그 화면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벽돌을 던지면서 폭행을 아이고, 했고 예. 실제로 그래서 취재진 4명 중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제가 뭐 기사 찾아보니까
뭐 2주의 어떤 그런 상해까지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신변 보호 대상자라면서요?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탈북민이기 때문에 예. 네, 신변보호 대상을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신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네. 이제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제 경찰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과민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 본인을 찾아온 사람을 뭐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쏴도 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네. 예, 예. 그 신변 보호 대상자라는 것과 지금 그 박상학 씨가 한 행동은 예. 엄연히 이건 다른 것이고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향후 뭐 처벌이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은데 예. 이 처벌에 있어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이 그렇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박상학 씨가 본인이 이제 이런 저지른 혐의들에 대해서 아마 인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인데 이제 이 기자들이 실제로 다친 것이 맞다면 솔직히 2주 진단이 있으면 무조건 다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치료를 요하는 예. 어떤 그 정도 뭔가 상해가 있었다라고 해야지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2주 진단이 알고 보면 뭐 가벼운 멍자국에 불과해서 예. 또 별도의 어떤 치료 없이도 그냥 아물 수 있는 그런 상처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폭행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치료를 요하는 어떤 그런 부상을 입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가스총 분사한 거 예. 이거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어떤 상해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상해가 돼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오늘 내용 들어봤고요.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